네, 이번엔 종교계의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뜻깊은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오랜 시간 노사 갈등으로 진통을 앓아왔습니다. 노동자 파업 58일째, 노동간부 단식투쟁 37일째에 접어들며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종교인들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가톨릭 노동사무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나서서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양한웅 집행위원장님을 연결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양한웅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이 노사 갈등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사실 이번에 저도 국립생태원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부끄럽게도. 예, 예.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해가지고 종교계가 갑자기 나서게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지금 사회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서천에는 이번 정규직 노동자들 한 300명 계시고 주로 이제 청소, 경비, 또 표파하시는 분들, 생태원 입장객들한테 표파하시는 분들 한 80명 합해가지고 계셨어요. 작은 정규직 노조는 300명 있었고 이 서천 생태원 청소, 경비 시설 매표 이런 분들 한 80명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작년에 이제 나라 방침에 따라서 국립생태원이니까 정규직을 직접 고용을 시켜줬는데 되고 나서 보니까 봉급이 파견 용역 때 받았던 봉급보다 한 20만 원 이상이 못 받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생태원에 봉급이 작게 누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할 바에 우리 왜 정규직이 되냐. 정규직 옛날보다 또 못한데 옛날 받았던 만큼 봉급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이유가 됐고 또 다른 이유는 임금뿐이 아니라 이분들이 인간적 차별, 인간적 멸시 그런 것을 몇 년 동안 많이 느꼈대요. 사실 정규직 중심으로 회사가 되다 보니 청소 경비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눈에 은연하게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같은 사람끼리에 대한 무시, 또 청소하는 사람에 대한 멸시, 이런 것이 많이 느꼈다고 제가 찾아가니까 많이 우시면서 호소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임금과 또 인간적 차별에 대한 그런 것이 중복돼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이 충남 서천군의 국립생태원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넓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갖고 놓은 공간인데 노동자 파업 58일째, 노동간부 단식투쟁 37일째에 접어들 때 이제 종교계가 나선 거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나서게 된? 요즘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나서 청와대 앞이 노동자들이 많이 1인 시위를 많이 하고 있고 집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른 문제로 청와대 앞에 가게 된 다른 노동자 단식하는 문제로 보니까 생태원 위원장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단식장이 일반 단식장하고 너무 틀렸어요. 천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산 밑에 그 뜨거운 햇빛 때 단식 끝에 한 30일 지났는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라고 여기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생태원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어디냐면 생태원 노조인데 오늘 해결이 안 돼가고 여차 올라왔는데 청와대 앞에 되다 보니 천막도 문책이 막아가지고 분소대 앞에서 이렇게 그냥 비만 피하고 햇빛 피하기 위해서 우산 하나 밑에 앉아 계셨어요. 너무나 딱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듣고 큰일 났다 싶어서 가톨릭 천주교한테 이야기하고 신부님이나 기독교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이래서 안 되겠다. 생태 문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좀 움직여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국립센터 원장의 3대종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름으로 원장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종교인들이 내려간다니까 좀 만나서 이야기해 보겠다. 그래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종교계가 중재하는 그 과정은 좀 어땠나요? 저도 가니까 원장께서 만나줘서 상당히 고맙고요. 참 고맙고 그래서 내려가서 쭉 양쪽 미리 이제 노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생태 원장하고 간부들 계시길 쭉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자의 입장이 있죠. 노사 문제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종교인들은 각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식이 길어지고 있는데 사람도 생명의 문제지 않습니까? 종교인들 입장에 볼 때는. 그래서 이 생명 문제가 아주 위급하니까 적정선에서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서 타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니까 그 생태원에서도 좀 더 많은 양보를 해서 좀 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간청을 드려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노사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적극적으로 당장 내일부터 좀 만나서 좀 교섭을 해라. 그 이야기 생태원도 이야기하고 또 저희들이 뭐 환경부도 이야기하고 필요시는 뭐 청와대 뭐 계시는 분들 뭐 간접적으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서 너무 다급하게 또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교섭이 열려가지고 타결이 됐습니다. 예. 그 3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셨던 그 노조 위원장님은 또 이렇게 좀 건강을 좀 되찾으셨겠죠? 예, 제가 한번 전화 걱정이 돼서 전화 2번 해보니까 다행히 뭐 건강이 좀 회복돼가고 있고 그래서 다행이고 하루 빨리 노사가 잘 되기를 또 같이 우리가 다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예, 예. 그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으면 이 인간의 가장 고결한 이 생명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에 또 종교계가 나섰다는 것이 참 다행인데요. 이러한 일들 말고도 종교계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뭐 또 다른 사례들도 혹시 있나요?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저는 뭐 종교계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기간제 교사들은 순직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서 오체 투지도 여러 번 하고요. 뭐 수없이 기도하고 정부 찾아가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가족들과 같이 진짜 땅에서 살았는데 땅바닥에서 기도한다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해결이 됐죠. 예, 순직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KTX 여성무원들. 그렇죠. 여성무 문제도 장기 해고자 10년 이상 됐는데 그 문제도 서울역에서든 뭐 대전의 철도청에서든 청와대 앞에서든 그것도 우리 종교인이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기도와 절밖에 없는데. 네. 그 뭐 오체 투지 뭐 삼보 일배 뭐 철야 기도하면서 뭐 한 일 열심히 하니까 다행히 노사가 원만하게 합의해가지고 여성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갔고요. 또 하나는 파인텍이라고. 예. 목동에 저 원불교 근처. 여기 원음방송 근처. 예. 원음방송 근처죠. 거기 파인텍 노동자들이 뭐 400 며칠 동안 고공농성을 했죠. 예, 그도 노사가 거의 못 만나고 서로 안 만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적대적 마음이 많았는데 종교인들이 호소했습니다. 노사 양측에 이제는 적대적 감정을 이제는 좀 사그라들게 하고 만나서 조금씩 좀 양보하고 서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뭐 회사한테도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만나게 돼서 그 문제도 뭐 직접 개입 안 하더라도 간절하게 노사 양측이 협상하는데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되도록 우리도 막 노력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는 뭐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쌍용 자동차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여러 종교인들이 참 많이 힘을 합하고 그랬습니다. 네, 정말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중재를 하고 또 다리를 놓고 이런 일을 참 우리 종교계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교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양한웅 위원장님은 말씀드린 대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또 논의가 오가는 상황이잖아요. 뭐 앞으로도 노사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또 있을 것이고 양측에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참 우리 국민들 보기엔 참 답답할 겁니다. 뭐 경제도 안 좋고 그렇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대기업이든 좀 지불 능력이 있는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 주변에 사업장 예를 들면 라면을 끓이 팔거나 소위 조그만 술 가게든 조그만 가게 김밥집이든 분식 가게든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가게는 최저임금을 주기 위해 역부족일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자영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하지 않는다면은 거꾸로 아주 가난한 사람끼리 최저임금 노동자하고 동네에 있는 아주 힘든 자영업자끼리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난한 자영업자 문제를 정부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인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 사회 현안이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그래도 지금 눈앞에 부러지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한국 사회 근본적인 그 모순의 뿌리랄까 그랬는데 이 비정규직 문제가 잘 해결돼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좀 차별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좀 웃는 낯으로 직장 다닐 겸 하는 세상에 보고 싶습니다. 네.
차별 없는 세상 우리 종교인들이 만들어가야 할 첫 번째 예. 그런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감사합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